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이 한파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웠습니다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가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자, 현재 기온이 영하 9도이고요.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올라가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고 하네요. 오늘 또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와 또 1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제도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 정부 중간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강원도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2021년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또 각 지자체에서 받는다고 하죠. 그 수상 대상과 신청 방법 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주택매매 거래 총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어제 발표한 전국 주택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주택매매 거래 총액은 4조 6,70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19년보다 1조 9천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 교육정책 이행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강원 교육 정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8점으로 지난 2019년에 3.8점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강원도가 상반기 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각 부처 뉴딜 사업 공모 10여 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서 관련 내부 보고서를 지난해 말에 수립해서 선제 대응에 나섰고 오는 18일 강원형 뉴딜 사업과 연계된 2021년 도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해서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코로나19 방역 안내 또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또 시민들의 협조도 정말 꼭 필요한데요. 이 지킴이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원주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이은주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네. 원래는 지난해죠? 지난 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1월 4일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그래. 이 보도상 보면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약간 좀 지체되었었군요. 네. 그래요. 이제 활동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 주요 활동은 어떤 겁니까? 저희 지금 하는 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수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의무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 안내 그리고 일상 속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이런 방역 수칙 중점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는 일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럼 몇 분 정도가 현재 이 활동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본청하고 읍면동에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5명이요. 이제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약간 또 활동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겠죠? 네.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고 본청에도 있으니까 지역이 다 나눠져 있겠죠.
우리 이은지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정면요. 원주시 지정면. 지정면. 좀 넓겠는데요? 그래도 같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 활동이 계속되는 거죠? 올해 1월 4일서부터 해서 다음 달 28일까지이거든요. 두 예. 달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2달 정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활동해 보니까요. 네. 좀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좀 시민들이 잘 네. 지켜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예.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 굉장히 단답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뭐 내가 어려움 이제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다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가 같은 데 가면 다중이용 시설이잖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그러니까 예. 명부 작성 같은 것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뭐 발열 체크라던가 손소독 이런 거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하고 계세요. 네, 그래요. 하지만 또 이제 조금 아쉽거나 네.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려움은 당연히 있죠. 예. 이렇게 어쨌거나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자체도 힘든 거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일상생활이야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네.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하시면서 네. 좀 아쉽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없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뭐 대부분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께서 예. 좀 힘드시니까 좀 하소연 같은 거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 주로 활동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예. 이제 아침에 이제는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시간 안에서 좀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네. 근데 또 요즘 또 굉장히 관건인 것이 네. 저녁 시간 9시 이후에 또 영업을 하지 네.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네.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간대에는 따로 이제 그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그건 잘 모르시고, 예. 네. 본인 어떤 시간만 일단 네. 챙기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낮 시간보다도요. 예.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협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네. 100사람이 잘 지키더라도 좀 한두 사람의 어떤 무관심 또 이제 네. 방역에 소홀한 것으로 또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당부의 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로 돼서 모두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킴이가 이렇게 이제 시민들께 힘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다다음 달까지 활동하시는 거죠? 다음 달이요. 2달 동안 이제 활동하신다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2달이니까 다음 달이죠.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2월 말까지군요. 2월 말. 네. 지금 이제 2달이니까 3월 7일까지 네. 신가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요. 네. 이게 더 활동이 연장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임무 수행 좀 종료되길 바라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 이은주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많은 또 복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정부평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청년들을 위해서요. 이 공유주택도 마련해서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정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군요. 네, 원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 정부 중간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번 평가는 전국의 650여 곳의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원주 밥상공동체가 유일한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원인동과 일산동, 중앙동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6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 밥상공동체는 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의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진행됐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부장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외부랑 어르신들이 소통하는 것이 좀 축소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힘들어들 하셨는데요. 주 3회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드렸고요. 또 대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반려식물 키우기나 안부 영상 보내드리기, 또 치매나 우울증 있으신 어르신들은 소셜 로봇 효도리를 보급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셜 로봇 효도리의 반응은 어르신들이 약간 애착 인형 아니면 손주 손녀의 이런 어린 시절 얘가 사람보다 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이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좀 넓힐 것으로 이제 보이는군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좀 여러 다양한 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또 청년 공유주택 1호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시 원인동에 친환경 청년 공유주택 1호도 마련했는데요. 밥상공동체가 추진하는 공유주택 사업은 원도심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친환경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 3명이 입주할 수 있고요. 공유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난방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활동 등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이번 달 말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다음 달 청년들의 입주가 완료되는데요. 원주시의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하태화 부장에게 듣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생활비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이고요.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입주시켜서 저렴한 환경의 생활을 하면서 또 친환경적인 이런 실천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나가는 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고령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마을의 활력도 좀 생길 것 같고 세대 간의 통합도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청년 공유주택 원도심의 청년 인구도 불러 모으고 또 공동체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긍정적인 효과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쉐어하우스 형태인 공유주택은 보통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공유주택이 많았는데요. 원주시 봉산동에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쉐어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주택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해시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공유주택 1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원도심의 청년 인구를 불러 모으고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성과를 보고 공유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도 강원도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2021년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농업인 수당 좀 어떤 제도인지 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농정과의 문효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농정과 문효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농업인 수당 작년에 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면서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또 많은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올해 또 시행이 되긴 되는군요. 네, 아무튼 올해 최초로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인 수당 이게 어떤 수당인지 먼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선 강원도의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올해 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뭐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겁니까? 우선 도내에 2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시고 농업경영제도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네. 자, 2년 이상 거주 또 농업 경영체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뭐 좀 세부적인 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농업인 같은 경우는 실경장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 버섯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 농업인은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면적으로만 이제 따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면적과 2019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신청자와 배우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지원은 뭐 어떤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치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아, 상품권으로 70만 원 정도. 네. 이게 가구당입니까? 아니면 개인별입니까?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70만 원이요? 네. 이게 뭐 일괄적으로 70만 원인가요?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분류가 이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이게 뭐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액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대상이 되시면은 강원도 상품권 42만 원, 원주 사랑 상품권 28만 원, 그렇게 해서 총 70만 원씩 가구별로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전체 좀 몇 가구 정도가 좀 여기 좀 혜택을 보게 되고요. 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00에서 한 7,5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예산은 한 49억 정도 지금 측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도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비 60%, 시비 40% 됩니다. 아, 이걸 이제 강원 상품권 60%, 또 예, 원주산업 그렇습니다. 상품권 40%, 이게 딱 그 분담 비율만큼 정해진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신청 접수 받는 기간이고 2월 말일까지 꼭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말까지요.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여유는 있군요. 그 2월 예. 말까지 신청이 다 이루어지면은 실제 또 지급 언제부터 되는 거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5월 중으로 대상자 최종 확정을 지어서 6월부터 이제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군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품권으로 나눠준다라는 것인데, 예. 뭐 이렇게 뭐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뭐 지급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는 방안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단위 농협이나 이렇게 이런 농협 단위에서 수령이 가능하게끔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6월쯤서부터 지급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건 좀 예상치고요. 좀 따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정해진 건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2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서요. 이제 3월, 4월 중으로 대상자 그 자격 요건 검토와 이의 신청을 받고 예. 5월 저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확정된 명단에 따라서 상품권을 저희가 수령을 받게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거를 이제 확정된 대상자분들이 이제 수령 가능하게끔 이게 충분한 시일을 갖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거의 6월 중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어디에 이제 하면 될까요? 네, 여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737-4116번이고요. 네.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시 농정과의 문혁이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1월 12일 화요일에 함께한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아이유의 노래죠. 시간의 바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